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9일 최병묵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는 사실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엊그제죠, 17일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정무감각 얘기를 물었을 때 예나 지금이나 정무감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무감각이라는 게 뭐 참 애매한 표현이죠.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눈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과연 그런가? 그런 또 그 일이 하나 벌어져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17일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질문을 했었죠. 자, 역대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중에서 어떤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많이 확보해주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이철의 의원은 이런 답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번에 저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후에 뭐 간섭도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답변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기억에 다 선명하죠. 그건 뭐 좀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중수부 과장 그 다음에 서울지검 특수부장으로 일할 때의 경험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MB정부가 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쿨. 뭐 쿨이라는 뜻이 좀 뭐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좀 좀 지저분하지 않았다 약간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검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수사를 하고 구속하고 뭐 하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MB정부 때 바로 그 영일대군이라고 하는 이명박 현직 대통령의 친형을 구속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죠. 그 다음에 뭐 박영준 차관, 왕차관이라고 했던 사람이죠. 구속했죠. 천신일 세종나무 여행사 회장. 천신일 씨 잘 아시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대학교 동문이고 정말 절친한 사람이고 그런데 구속했죠. 거기다가 최시중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초실세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였는데 다 구속되고 그 주변 인물들도 구속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대통령의 측근이 이렇게 많이 구속된 경우가 드물 것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물론 역대 정부 5년간과 그 집권 후에까지 따지면 뭐 더 많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집권 기간 동안에 대통령의 측근이 이렇게 많이 구속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윤석열 현재의 총장이 당시에 중수부 과장을 하고 특수부장을 해가면서 많은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댔기 때문인 그런 원인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MB정부가 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뭐 네티즌들이나 또는 여권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벌어집니다.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문재인 정부라고 답변하지 않았어? 뭐라는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공격을 해야 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실제 이제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데는 대검이지만 뭐 윤석열 총장이 보내라고 했겠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MB정부부터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과 소회를 답변하려고 했다. 특히 현 정부에선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 보고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해 일절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철희 의원이 답변을 중간에 끊는 바람에 내가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하는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보시죠. 이 추가 설명이 과연 필요했을까?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이 추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저는 여기에서 좀 불편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여권을 떠받치고 있는 네티즌들과 아니면 친문 세력들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예나 지금이나 정무 감각이 없으면 이런 일에 대해서 둔감하게 그냥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합니다 라는 거를 견지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굳이 해명을 했습니다.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답변을 하려고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만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곧 청와대와 친문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 눈치를 안 보고 정말 본인이 얘기한 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과거의 경험이 MB정부 때 여러 사람 대통령 측근들 다 구속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MB정부 쪽 실세들이 나한테 별 간섭을 안 하던데요. 그래서 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그 이후에 간섭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간섭 안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뒤로는 간섭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개적으로 압박을 한 게 한두 번입니까? 기억나는 것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 집권당 대표입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당시에는 후보자였죠. 시작하려고 하니까 나라를 어지럽힌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 서초동 시위를 촉발한 하나의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친문 네티즌 또는 친문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서초동에 가서 그들 말대로 100만 명 이상 200만 명에 모여서 검찰 이 대검의 건물을 금방이라도 무슨 어찌 하려고 하는 듯이 협박하고 위협한 이것처럼 심각한 검찰권 위협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어찌 보면 그냥 무슨 실세가 검찰총장이나 또는 총장 쪽에 얘기를 해서 좀 살살 해주지 라고 하는 것보다 서초동 시위에서 그들 말대로 200만 명이 모여서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외친 이때 훨씬 더 큰 물리적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건 정말 물리적 위협입니다.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정말 대검의 담장을 넘어서 뛰어들어와서 대검으로 들어오는 것 아닌가? 그런 위협을 안 느꼈겠습니까? 이건 물리적 위협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위협이 아니고요. 말로 하는 위협은 그러면 그냥 사표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이지만 물리적 위협은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겁먹을 일이죠. 이런 일이. 이인영 원내대표 말끝마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이해찬 대표는 또 최근에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도 수사를 2개월로 끝냈다. 이제 조국 수사도 2개월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개월에 끝냈습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특검 넘어가서 수사하고 특검도 검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검찰로 넘어와서 수사해서 6개월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팩트는 맞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분석과 주장은 혹시 서로 입장이 다를지 몰라도 팩트조차 틀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서초동 시위가 일자 그게 제가 지금 물리적 압박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가 드러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무시무시한 압박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자입니다. 임명권자가 공개적으로 서초동 시위가 곧 국민의 뜻이고 그보다 훨씬 많은 광화문 시위는 국민의 뜻이 아닌 것처럼 무시했는데 현직 검찰총장이 그 부분에 관해서 불과 2달여 전에 임명장을 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큰 압박입니까? 이게 과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까? 공개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하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니까 법무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로 부르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가지 않았죠. 지금 법무차관이나 검찰국장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뭐 검찰개혁을 이달 내로 빨리 실천하라 뭐 이런 압박을 받았다는 게 청와대 발표지만 실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처럼 공개적인 압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지시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압박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현직에 있을 때 대검 감찰본부장 3배수로 압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깡그리 뭉개고 본인이 추천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검 감찰본부장이 법무부 직할처럼 될 그럴 판입니다. 얼마나 직접적인 압박입니까? 뿐만 아니라 대검 사무국장, 역대 어느 정부도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총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천한 사람을 무시하고 법무장관이 직접 지명해서 대검 사무국장을 임명했습니다. 물론 뭐 대검 사무국장 자리가 뭐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기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 이거는 곧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 압박을 위해서 대검 사무국장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검찰에 대한 압박입니까? 거기다가 자기 부인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하라! 이렇게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 축소안을 내는 등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무려 3번의 그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또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그 눈치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그 3번씩이나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것, 그것도 지나쳤다. 그 다음에 특히 자, 이철희 의원 질문에 대해서 MB정부가 쿨했다고 했는데 내가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했어요 라고 하는 거, 이것 정말 지나쳤다. 지나친 눈치다. 지나친 정무감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법과 원칙이 따로 있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법과 원칙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은 정권을 넘나들면서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 본인이 법과 원칙을 강조했으면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정무감각을 발휘해서 친문 네티즌, 친문 세력의 눈치를 봐서는 이 친문 네티즌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그 법과 원칙의 이라는 소신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감각도 적절히 발휘해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저희 기대입니다. 감사합니다.